네, 안녕하세요. 세신 증권통 김주경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진짜 겨울이 왔구나 좀 실감케 하는 매서운 추위가 닥쳤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좀 한파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짝 좀 고전을 했는데요. 미국발 이런 제조업 경기 한파 좀 계속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1940선 근방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꽤 잘 버텨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 더딘 협상 이 구간에서 크게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 랠리를 염두에 둔 재수처다 좀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감 정리하면서 자세한 중요한 흐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재료도 크게 없었고 수급도 약했는데 1940선에서 크게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더 갔고요. 오늘 시장 한 주를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장세는 지금 지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종과 종목의 움직임 수익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움직임을 표현하면 낙폭주에서 실적 기반 중형주, IT 제약 내수형이죠. 그동안 강조했던 이쪽으로 매기전된 장세다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예상을 좀 해주신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제대로 본다고 이러면 제가 팔불출되니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종합이 1차적으로 한 1940,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 1944점, 네, 어제, 7호까지 갔죠. 그러면 거의 한 1945 갔는데, 시장은 여기서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여력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북미 판매량이 연비 허위 보도에 따른 경계감으로 좀 많이 안 좋지 않겠냐 봤는데, 현대차가 나름대로 실적 판매량이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낙폭 가격이 빠지면 사겠다는 매수 측면도 있거든요. 지수를 강하게 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합이 한국을 대표하는 두 시가총액 1, 2가 일단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없다. 단 여기서 지수를 따먹는 내내 열매를 따먹듯이 치고 나가가지고 이런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존에 11월 중순까지 자기 어렵거나 지수가 안 보일 때 어두울 때 주도하다가 지난주까지 충분히 빠졌던 놈을 저는 지난주부터 낙폭까지 주하고 교환을 하는 전략을 방송에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수 여력이 여기서 얼마 보이지 않고 좀 조정을 거칠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갈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까지 조정을 완성했던 섹터들이 일어선 겁니다. IT, 코스닥에는 부품주들 그리고 오늘 제약주도 급반등이 일어났고 휴식을 취했던 내수형 주식들도 하나둘씩 강세를 보였다. 측면을 볼 때는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수 연계된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중형주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거래대금 볼륨이 대형주에서 터지는 장이 아니고 중형주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 모멘텀 기반 중형주가 사실 지난 주말 주초까지 쌀 때 저점 매입하신 분들이 대형주를 쫓아서 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나 모멘텀이 동반이 되고 있는 중소형 우량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고 지난주에 미리 좀 잡아놓자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업종을 오늘의 업종으로 꼽아야 될까요? 예,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주력 4가지 업종을 가지고 제가 돌릴 거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금주일장 구간에서 화장품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 1차 상승단 매물수와 IT 부품하고 오늘 제약인데 안 했던 제약주를 소개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도 오늘 좀 움직임 나온 종목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가님이 특히 좀 강조해주고 계시는 몇몇 종목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 위주로 해서 또 계속 보면 될까요? 제가 강조드린 종목이 사실은 4분기 실적이 가장 우세합니다. 네, 지금 차트가 보이시는데 이게 한미약품 차트죠. 다른 친구들이 60일까지 빠지는 동안에 한미약품 대장입니다. 중국 소비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실전에서 대입에 가는 라인, A급만 이 라인을 잡는데 33일 기반에서 사실 지난주 편성했다는 이야기 방송에 드렸는데 11만 원대 초반이었죠. 네, 어제 눌림 목적 밑으로 올라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이제 제약이나 내수형들이 하나의 지금은 추세로 봐야 되고 IT 부품하고 지금은 제가 12월 초순 중순까지는 대형주가 단기 게임이 붙은 걸 봐야지 그걸 추세로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이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하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모멘텀이 종근당이죠. 종근당 자세히 보면 60일까지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펀더멘탈이 적었던 유한양행이 60일에 돌아서죠. 그래서 이들 하반기 시세를 터뜨렸던 제약이나 내수 핵심 시세들은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더 이상 뻗지 못하고 헤매는 구간에서 약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좀 대형주를 빨리 봤습니다. 말한 거는 이게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약주가 다 가진 않은데 한미 종근당 그다음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던 유한양행 요 삼선이 네 그래하기도 좋고요. 네, 시세가 이번 주 지수가 조금 왔다 갔다 머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밑으로 빠지면은 한 1920에서는 돌릴 것 같고요. 위로 가면은 1945 근방에서는 걸리는 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 내수나 IT 부품 이런 것들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맨발수화되면은 약진하지 않겠냐 측면에서 네, 오늘 뭐 제약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추세적으로 보는 쪽 중에서 화장품주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이 편의점에 의해서 화장품 대리점 현황도 좀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주식 할 때 여러분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외생 변수가 찾아왔는데 핸디캡이 많다. 실적 기반이 약하다.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매물이 많다. 특히 차트가 단기 평선 여러분들 60일이나 120일을 위에 걸친 업종군들 올해 크게 수익 안 납니다. 이런 유형들은 네,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아니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 네, 실적 기반이 되고 4분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면서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가격 매력이 있는데 외생 변수가 찾아왔다. 그것은 조정시 매수 기회로 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마 지난주 바로 약진했던 에이블 CNC가 오늘 잠잠했죠. 어제 한 이틀 2박 3일 반등 다음에 조정 주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화장품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실적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다른 지금 제가 산업재 중에서 자동차 말고는 4분기 실적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지금 뒤지고 봐도요. 근데 화장품은 실적 기반이 4분기도 좋다. 여전히 중국 관광객 수요는 크고 중국 현지에서 매장 매출도 한국 화장품 매출은 이 단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재는 중국 생산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일 흔들린다 하면 저는 에이블 CNC나 콜마 같은 주식은 쏘아야 됩니다. 사서 기다리면 오히려 대형주보다 더 나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공정위 조사 이런 건 뭐 단기적인 영향을 못 보는 거지 제가 시세나 추세의 결정타를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적에 기반을 해서 계속 끌고 가자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종목 어디서 보셨어요? 종목은 오늘 게임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빌. 이 종목 오랜만에 반등 나왔죠? 9거래 만인가요? 어떻게 이 반대 성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제한된 자금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새로운 업종에서 살아가는 그거 사기 위해서는 현금이 없죠. 주식을 팔아서 채웁니다. 지금 기관 한국의 운용자들이 대부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대형주를 쏘기 위해서 코스닥의 비중이 높았던 섹터들을 우리 한국의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어제 오후까지. 네. 실은 제가 저를 내세우는 게 아니지만 어제 제가 대형주 잔량 보유한 것을 이제 지수가 1940 가면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가장 이 기간에 많이 뺐던 거를 잡아보자. 말씀드린 게 게임빌인데 오늘 아침 제가 방송 연결해서 게임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유는 기관님들께서 네, 대형주 한번 수익 내보려고 덤벼들려고 이거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게임빌이 지금 4분기 라인에 붙이는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 그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지하는 섹터가 국내 게임 회사에서는 A클래스 1등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간에 대형주 가는 동안에 제일 많이 빠뜨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수는 못 가고 종목이 터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과락했던 게임빌도 최소한 빠진 폭에 5할에서 6할 돌리는 파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보니까 거래소는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쪽으로 배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소를 조금 세우고 코스닥이나 중형주로 돌리자 이번 주. 그리고 제가 대형주는요 말씀 나온 김에 내일까지 밀면은 목금 정도는 반등인데요. 완벽한 저점은 다음 주 만기 전에 보시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제가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소개해서 챙겨드렸던 IT 부품까지 오늘 사실 많이 터진 겁니다. 멜파스까지요. 이런 것들 수익률을 더 취하시고 난 다음에 우량주도 조금 여유있게 잡아셔도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수였습니다. 네, 여유수 전문가와 함께 현물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